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6일 날 토요일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당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김재원 국민의힘의 경선 공명선거단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영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포함된 단톡방에 올라온 그래픽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오피스 누나처럼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검사 사칭으로 교도소 갔다 온 가짜 검사와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가 겨루는 한판 승부입니다. 패가 입진, 승부는 이미 시작부터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미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사칭으로 교도소 갔다 온 이재명 후보하고 또 대한민국 최고 검사인 윤석열 검사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그런 이미지가 들었습니다. 김재원 경선 공명선거단장의 주장과 국민의힘 당 관계의 핵심자들은 그 생각이 아마 일치할 것으로 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낙관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성리는 따놓은 당상과 같은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김재원 공명선거단장은 11월 5일에는 경선 후보 확정에 두 손을 번쩍 올리고 화답하는 윤석열 후보와의 사진과 함께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도 또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당신이 무슨 재주로 당선시킬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은도 당선시키기 힘든 판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들은 대선 승리에 대한 낙관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 공정성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런 낙관론은 위험천만한 생각이자 주장이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들의 낙관론은 현재의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윤석열 후보의 판단은 어떨까?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이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10월 27일자 서울경제는 당선이 발표되기 전입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가운데 무려 49%, 당시에 약 80여 명 정도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마침 그날은 하태경 의원이 합류한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윤석열 캠프에는 참모만 300여 명이 되는 그런 아주 멤버드급 그런 캠프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 플레이에 능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이란 조직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또 검찰이란 그런 아주 조직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그런 사람으로 조직에 의해서 무슨 일이든 움직이는데 익숙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겹겹이 쌓인 그런 인맥에 의해서 또 인의 장벽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하기보다도 캠프에서 만들어진 생각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여 다니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이 다수라는 이야기는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에 속한 국회의원이 캠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가 독자적인 그런 행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을 뜻합니다. 설령 윤석열 후보가 선거의 공정성이나 정직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선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지라도 겹겹이 쌓인 그런 인의 장벽과 참모의 벽을 넘어서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위중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인 모습처럼 선거 무결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판단 이상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앞에 소개한 김재원 공명선거단장과 같은 낙관론에 편성해서 그냥 떠밀려 가듯이 대선 레이스에 질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꽉 짜여진 그런 일정에 맞추어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경선 레이스가 아마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령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더라도 캠프의 압도적인 다수가 부정선거를 부정해오는 그런데 익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의 철동 같은 방어막을 뚫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 선거 부정 문제가 거론되자마자 이준석과 하태경이 이를 모두 다 제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칭 우리가 말을 하자면 말빨이 아주 센 사람들입니다. 선거 무결성과 정직성 문제는 후보자 스스로가 시간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때 정말 심각하구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확신과 행보는 바로 이런 자기 점검에서부터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민심이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런 말을 두고 또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더라도 사실 이런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 자체에 손을 댈 수 있는가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 스스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대오각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윤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철옹성 같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그런 방어막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과 진실을 치열하게 추구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과 사회는 결국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판단이자 시각입니다. 이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